그날 아침이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환율 알림이 먼저 떴다. $1 환율 급락. 숫자 옆에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 화살표가 붙어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곧 1,500원 간다는 말이 돌았는데 시장은 갑자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곧바로 설명이 붙었다. 외환당국의 강한 개입, 시장 안정 조치, 과도한 쏠림 완화.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이제 환율 걱정은 끝난 거 아니야? 카톡방에서는 달러를 샀다는 이야기보다 괜히 샀다는 말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이 모든 소음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 뉴스를 욕하지도 않았고 정부를 칭찬하지도 않았고 환율이 얼마까지 갈지 예측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숫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환율이 얼마냐가 아니라 왜 여기서 멈췄느냐를. 부자들은 환율이 오를 때 흥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율이 내릴 때도 안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환율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다. 정부가 환율을 막았다는 건 단순히 숫자를 낮추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시장을 향한 메시지다. 여기부터는 불편하다. 이 방향은 용인하지 않겠다. 그 신호를 읽는 순간 그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이렇게 생각했다. 달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혹은 반대로 떨어졌으니 다시 사야 하나? 하지만 그들은 팔지 않았다. 그렇다고 더 사지도 않았다. 그저 달러의 역할을 바꿨다. 부자에게 달러는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달러를 전부 던지는 일도 없고 한 방향에 올인하는 일도 없다. 그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달러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달러에 붙어 있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건 더 이상 위로 베팅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 판단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이어졌다. 환율이 오를 때 뒤늦게 들어온 돈, 공포 때문에 산 달러, 뉴스 때문에 쫓아간 달러부터 아무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그 돈은 원화로 바뀌었지만 다시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부자들은 이럴 때 절대 원화 자산이라는 하나의 바구니로 묶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나눈다. 지금 정책이 싫어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외국인 기준으로 여전히 싸 보이는 곳은 어디인가? 환율이 흔들려도 혼자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어디인가? 그 질문의 끝에는 항상 비슷한 답이 나온다. 화려하지 않은 자산, 뉴스에 잘 나오지 않는 자산, 하지만 매달, 매 분기 조용히 돈을 뱉어내는 자산.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 부자들은 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방향을 맞추는 게임은 확률이 아니라 도박이 된다는 걸.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자리를 고른다. 정부가 환율을 막았다는 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너무 커져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안도하지 않았다. 안도감은 항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환율 급락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안정된 거지?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관점이 갈린다. 부자들은 묻지 않는다. 안정됐나? 대신 이렇게 묻는다. 이걸로 누가 가장 편해졌나? 그리고 누가 여전히 불편한가? 정책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쪽이 있다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 전체를 보지 않는다. 산업 전체를 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씩 기업 단위로만 본다. 이 회사는 환율이 이래도 돈을 벌 수 있는가? 이 구조는 정부가 개입해도 망가지지 않는가? 예스인 곳만 남긴다. 나머지는 아무리 싸 보여도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기다리지 않는다. 이 시기에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잖아. 여기서 더 빠지겠어? 그들은 안다. 시장은 충분히라는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그날 이후로 환율은 다시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방향을 맞추려 애쓰지 않고 소리를 좇지 않고 그저 구조가 살아있는 곳에 돈을 놓아두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항상 결과는 비슷해진다. 환율이 얼마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가 그 시간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는
결국 계좌가 말해준다. 정부가 환율을 막았던 그 순간 부자들은 승부를 보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을 자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돈은 가장 조용한 선택 위에서 가장 크게 자란다.